예, 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원래 진도대로라면 연산자, 그 비트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 이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좀 봐서는 지금 그거부터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아직 공감하지 못하는 문법일 것 같아서 그 부분 살짝 넘어가고, 일단 제가 이주민 32 실습을 시키려고 보니까 포인터나 배열 개념이 아예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포인터하고 배열은 좀, 포인터 배열 구조체를 먼저 설명을 좀 해야지 나머지 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먼저 약간 문법을 이제 가르치는 순서를 살짝 바꿔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문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그걸 이제 실습을 하면서 나머지 부가 문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배열도 나올 거고 포인트도 나올 거고 구조체도 나오는데, 그런 문법들이 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어떤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구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가지고 있죠? 그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라는 것 자체가 자기 고유 번호죠. 숫자로 된 번호. 그죠? 그 번호를 가지고 다 구별을 하잖아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번호 대신에 뭘 갖고 있죠? 그 번호 말고 또 뭐 있죠? 사람을 구분하는 이름이 있죠. 왜 이름이라는 게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친구들을 주민등록 번호로 부르면 힘들어서 못 불러요. 외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만큼 사람들이 숫자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죠? 숫자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 번호라고 해서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라는 것을 부여해서 우리가 살면서 좀 더 편리하게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하죠. 그쵸? 즉 우리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름을 몰라도 주민번호만 알아도 사실은 다 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죠? 사람의 어떤, 그죠? 우리 암기 능력 이런 걸 고려했을 땐 이름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소하고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메모리는 다 주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주소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소로 구분하게 되면 숫자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그죠? 가독성도 매우 떨어지겠죠. 소스를 보기 힘들어져요. 다 숫자로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자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으로 하면 좋은데 이 이름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로 해놨더니 불편해. 외우지를 못해. 자꾸 실수해. 그래서 이름이라는 걸 부여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이름을 부르고 지내잖아요. 그죠? 여기서 태서야, 뭐, 참길님, 반말하면 좀 그렇죠? 태서님, 근데 어머니가, 부모님이 반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시니까. 길동아, 길순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친척분들이 와도 전혀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조금 더 자라서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면 내가 이름이 있는데도 내 이름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는데 뭐가 또 생겨요? 학교 가면 학번이 생깁니다. 학번이 왜 생기죠? 학번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학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 왜 생겨요? 이름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룹 지어서 관리하기가 힘든 거지.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학생들이 있는데 10명을 내가 뽑아내고 싶어. 내가 선생님이야. 학교에 한 반에 가서 10명을 빼고 추려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밖에 없다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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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10번 말해야 되잖아요. 그거 나와. 예, 같은 이름도 당연히 있고. 그죠? 그러면 10명을 이름을 부르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번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1번에서 10번까지 나와.
아니면 뭐 20번에서 29번까지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단위 그룹에 있는 정보를 관리할 때는 하나씩 개별적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그룹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반의 학생이 30명이면 2학년 1반 이렇게 하면 이미 그 40명에 대해서 지칭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그 2학년 1반에 가서 거기 있는 또 번호가 1번, 2번, 3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또 구분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리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룹을 지어 놓은 것을 관리하는 방법, 이것이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에선 다 주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뭘로 만들었냐면 변수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변수명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사용은 괜찮은데 이게 그룹 사용이 힘든 거야. 그룹 사용이 힘드니까 뭘 하는 거예요? 배열 같은 문법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 삶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그 일반 집들 있죠.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다 주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단독주택만 있는 거 아니죠. 뭐도 있어요. 아파트도 있죠. 아파트에 사람들 그룹 지어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동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그 호수가 또 다 있잖아요. 그죠? 그 호수가 상대적인 그 아파트에 대한 상대적인 번호인 거죠. 그 동에서 상대 번호. 그죠? 그게 절대 번호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101동에도 1호가 있을 수 있고, 그죠? 102동에도 1호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방법이 배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일반 변수고, 아파트 같은 게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관리할 때 쓰는 기술이 배열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배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뭐 설명을 잠깐만요. 배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 서울에 보면 단독주택도 많지만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 거 굉장히 많죠. 그쵸? 물론 땅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아파트를 지으면 관리도 편해요. 행정관리도 편하죠. 한 군데 다 모여 있고 순차적으로 쫙 배열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정수값 4개 필요하다. 즉 16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트 변수 4개 쓰면 그게 16바이트잖아. 그쵸? 16바이트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돼. 4개까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만약에 변수가 100개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00개가 필요하면? 알파벳 26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하다가 필요하면 또다시, 예? 그죠? AA, 뭐 BB, CC 이렇게 가다가 또 안 모자리면 AAA, BBB, 뭐 CCC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100개 채울 건가요? 아니면 이거 너무 헷갈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A1, 뭐 A2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LA3 이렇게 해서 쭉 가서 결국은 쓰면 어디까지 쓸 수 있겠어요? 결국 인내를 가지고 쓰면 A100까지 쓸 수 있어요. 쭉 뭐 다 쓰면 되지 사실. 근데 100개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의지를 가지고 쓰면 100개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1000개 되거나 10,000개 되면 좀 미친 짓이겠죠. 10,000개 정도 된다면 몇 페이지가 넘어가야 될까요? 숫자만 적는데. 그럼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학생을 운영하는데 학번 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름으로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2학년 1반 나와 이걸 못하는 거죠. 2학년 1반에 해당하는 그 30명이나 40명이 되는 학생을 전부 다 이름을 불러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하려면 몇십 분씩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름을 다 불러야 되니까. 전교생 부르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든 데이터들을 이름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뜻이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는 같은 크기의,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변수들을 한 번에 그룹 짓는 계열, 그러니까 문법으로 제공하는 게 배열이라는 문법이고요. 내가 100개의 변수를 쓰고 싶으면 요 기호를 씁니다. 대괄호를 써서
요렇게 적으시면 이게 배열 문법이 되는 거예요. 즉 int 100개짜리 메모리 그룹을 만들고 그 대표 이름으로서 A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저 100개 메모리의 대표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아파트가 있으면 저 A가 현대아파트라는 뜻인 거고요. 그 현대아파트에 100개의 호실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A 변수는 배열 변수 A는 크기가 얼마일까요? 그쵸? 400바이트죠. 4바이트짜리가 100개 있으니까. 4바이트짜리 변수가 100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400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럼 똑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거는 몇 바이트일까요? 그쵸? 아니죠? 왜 100이라고 쓰시지? 캐릭터 B인데? 캐릭터는 1바이트고요. 그죠? 캐릭터가 50개가 있는 거니까. 참길님이 낚았네. 그죠? 50바이트입니다. 50바이트. 만약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지 말고 딱. 그쵸? 60바이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배열이에요. 요게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은 어떤 메모리 그룹을 다루는데 그 메모리 그룹의 크기가 다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모든 호실의 평수가 같은 거예요. 그게 배열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가 평수가 다 같지는 않죠. 뭐 작은 평수도 있고 큰 평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비율이라고 할 수 없죠. 사실 배열은 아파트로 비유한다면 모든 그 호실이 크기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곱셈 표현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곱셈 표현은 2 곱하기 3 하면 2가 3번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같은 크기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게 곱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보통 곱셈 표현의 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연산을 하더라도 곱셈의 형태가 되는 거죠. 배열은. 아시겠죠? 즉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400이라고 어떻게 계산했어요? 4 곱하기 100 한 거잖아요. 이거는 1 곱하기 50, 2 곱하기 30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곱해서 한 거예요. 즉 배열은 같은 크기를 다루는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곱셈 표현이라고 많이 하죠. 그룹을 지었는데 곱셈 표현을 사용하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A가 100개 있는 걸 이제 있다는 거 이제 아셨죠? A가 100개 있어. 100개 있는데 그러면 이 A에 있는 100개를 하나씩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아까 했던 뭐 우리 변수였을 때 뭐 I, J 같은 이런 변수가 있으면 변수 I에다 값 대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대입하면 돼요? I는 뭐 이렇게 대입하면 끝나잖아. 이름에다가. 그죠? 근데 여기는 A에다가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는 거야. 현대아파트가 있어.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현대아파트에 가서 내가 집에 있는데 현대아파트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현대아파트에 가서 뭐 5호실에 가든 뭐 10호실에 가든 호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 현대아파트 살아 뭐 현대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뭐 현대아파트 뭐 101호에 살아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 명의에다가 뭔가를 합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즉 예를 들어서 A가 인트형 그룹 자료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A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겠죠. 얘는 실체가 아니에요. 대표명인 거지. 그쵸? 여러분들 제가 현대아파트라고 여기 좀 웃긴데 뭐 길동 아파트가 있다 칩시다. 길동 아파트가 있으면 길동 아파트에 내가 들어간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파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몇 호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더 적어줘야 되겠죠. 정보가 몇 호라는. 그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100개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 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C 언어는 이게 번호가 들쑥날쑥하고 번호를 매기는 방법이 다르면 서로 오해가 생길 여지가 많겠죠.
어떤 아파트는 101부터 시작하는 데가 있고, 뭐 어떤 아파트는 1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밑에 땅을 한 비우고, 뭐 우리는 10번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 어떤 아파트는 왼쪽부터 번호를 매겨오고, 어떤 아파트는 또 오른쪽부터 번호를 매겨오고, 이래 되면 무지 혼란스럽겠죠. 안 그런가요? 뭐 4층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F로 표기해서 쓰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룰이 다양해지면 힘드니까 이걸 좀 더 규칙화 시켜서 그런 변형 없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시연어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면 무조건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로 베이스라는 말 쓰거든요. 제로가 0이잖아요. 0번부터 시작하고 100개 있는 거니까 몇 번까지 있을까요? 99번까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버그를 많이,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는 수학에서 다룰 때 수를 1부터 다루잖아요. 뭐 한다면 1, 2, 3, 4까지 0부터 쓰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우리 사는 삶에 0부터 시작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태어나면 1살이에요. 0살도 아니에요. 태어나면 1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 단위들이 전부 다 0부터 시작하지 않고 1부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100이라고 돼 있으면 1에서 10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아니라고 굳게 다짐을 해도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생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다 보면 그냥 100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이건 없는 거라는 거지. 이건 없는 거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99까지가 있는 건데 100 하면 틀린 거지. 근데 이 밑줄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녹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고요, 빨간색이 있어요. 지금 녹색 밑줄 나왔죠. 이렇게 빨간색은 100% 틀렸다는 이야기고요. 100% 틀렸다. 네가 100% 틀렸다. 빨리 뭔가 체크해봐라. 이런 거고요. 노란색은 이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너가 이거 수정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녹색은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인데 사실 약간 오지랖에 가까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고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건 에러는 아닌데 잠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요런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대신 그거지. 지금 그냥 개무시는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 번쯤은 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게 사실상 문제가 될 확률도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한 20, 30%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은 20, 30%, 노란색은 한 7, 80%, 빨간색은 거의 100%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따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녹색이 떴죠. 왜 그러냐면 컴파일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A가 인덱스 범위가 0에서 99인데 너 벗어났어.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안 나왔어요. 이런 말 자체가. 지금은 컴파일러가 잡아주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지금 상수니까. 상수니까 잡아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걸 상수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저기 상수를 적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변수를 적을 수 있어요. 지금 그쵸. 얘도 찾았네요. 계산해서. 이게 숫자로 쓰면 이게 상수가 들어가니까 요즘은 컴파일러가 인텔리전트가 여기까지 발전했네요. 이걸 찾았어요. 근데 이제 뭐 스캔F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연산을 통해서 이것까지 찾아주려나? 한번 해볼까요? 생각난 김에. 이렇게 해도 100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지. 여기다가 해야 되는구나. i에다가 j 곱하기 20 여기다가 하면 오, 이런 단순 연산은 찾네요. 네, 이건 찾아주네요. 잘 돼 있네요. 인텔리전트가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에 아예 안 찾아줬거든요. 다행히 찾아주는데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다 상수 들어가서 컴파일러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캔F 같은, 지금 스캔F 쓰면 안 되겠지만 뭐 스캔F 같은 거 써서 만약에 제의를 받는다고 치면 그죠? 지금
이건 스캔프가 지금 우리가 인클루드 안 해서 그런 건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사용자가 뭘 넣을 줄 모르잖아요. 값을.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 왜 에러 나지? 이거 뭐가 이상한데요? 잡은 것 같지 않고 아깝게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지금 이걸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아, 지금 인클루드 자체가 제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드를 쓰지 않아서 에러 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캔애플 자체를 쓰지를 않잖아요. 지금 이게 콘솔이 아니라서 제가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이라서 그걸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자, 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쓸 때 A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0에서 어디까지? 뭐 이렇게 숫자를 넣는다면? 이건 뭐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0에서 99까지 쓸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0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100을 쓴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100을 쓴다고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상강좌에 나올 텐데 뒤에 거 보신 분 없어요? 배열은 기계어 문법으로 봤을 때 산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배열 문법이 실제로 기계어에 없기 때문에, 배열 문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소 연산을 통한 그냥 산수로 바뀌어서 수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소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것도 명령어로 바뀌어서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범위, 그러니까 잘못된 영역을 체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호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방이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모텔에 갔는데, 여관에 갔는데, 그 여관에 갔는데 뭐 내가 100호실을 키를 받았는데 잘못 101호실을 갔는데 거기가 내가 예약한 방이 아니야. 근데 비어 있었어. 그러면 사실 잘못 들어가긴 했지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있으면 뭔가 분쟁이 생길 텐데 사람이 없었어. 그럼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배열의 숫자를 잘못 썼을 때 바로 에러 나는 경우도 있지만 에러가 안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버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러가 나주면 빨리 찾는데 에러가 안 나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잘 되네 했는데 나중에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숫자 문제 때문에 사실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쓰실 때 굉장히 이렇게 주의해서 좀 하셔야 되고요. 제가 미리 좀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컴파일 모드가 여기 보면 디버그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디버그 보이시죠? 여기 디버그, 그죠? 디버그라는 모드로 컴파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 이 릴리즈라는 모드가 또 있어요. 릴리즈, 요거로 컴파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디버그하고 릴리즈하고 차이가 뭐냐면, 디버그는 개발할 때 쓰는 모드고요. 릴리즈는 배포 모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서 누군가한테 줄 때는 보통 릴리즈로 줘요. 저게 최적화율도 좋고 다른 파일도 필요 없기 때문에 릴리즈로 주면 사람들이 보통 실행 파일만 받아서, 그 컴퓨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 안 돼 있어도 돼요. 그냥 릴리즈로 세팅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냥 실행 파일만 주시면 돼요. 쓰는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주는 모드가 릴리즈예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디버그로 개발하고 마지막 컴파일에서 배포할 때는 릴리즈로 바꿔서 배포를 해요.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디버그 때는 에러가 안 나는데 릴리즈로 바꾸고 컴파일하면 프로그램이 에러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언되면 이게 몇 바이트일 것 같아요? 실제 메모리에 사용되는 바이트 수가? 듣고 계시나요? 몇 바이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쓰면 8바이트 맞습니다. 8바이트. 4바이트 두 개니까 8바이트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디버그라는 이 릴리즈 말고요. 릴리즈 말고 디버그로 해놓고 컴파일을 하면 릴리즈 때는 8바이트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버그로 해놓고 이걸 하시면 이게 8바이트가 아니고요. 보통 뭐 40바이트 이렇게 잡힙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i라는 변수하고 그 j라는 변수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그냥 메모리들이 그냥 쓰지 않는 메모리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디버깅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자기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여기 변수와 변수 사이에 생각보다 많은 양의 메모리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아이러니하게 저 메모리 때문에 배열의 크기가 잘못되어도 안 죽는 거예요. 배열과 배열 사이에도 저런 빈 메모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바이트를 건너가도 생각해 보세요.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99야. 그 다른 변수들이 여기 뒤에서부터 시작될 거고 요 사이에는 우리는 안 쓰지만 그죠? 얘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체크하기 위해서 요 메모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요만큼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100이라고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그 빈 공간. 그래서 프로그램이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디버그 모드로 컴파일하면 사실 디버그가 문제를 찾기 위한 그 모드인데 오히려 저 디버그가 자기가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변수와 변수 사이에 조금 더 메모리를 쓰게 되는데 그 메모리가 완충 역할을 해서 프로그램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 모르는 거지. 디버그로 개발하니까 잘 되네 하고 다 개발을 해요. 개발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릴리즈로 바꾸고 나서 이걸 이제 이거 대신에 릴리즈로 바꾸고 나서 빌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디버그가 끝났으니까 이런 메모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없고 IJ도 그냥 딱 두 개가 4바이트가 딱 붙어 있는 4바이트씩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침범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메모리 쪽에 값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면 내가 쓰지 않는 다른 변수가 막 값이 바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요. 99번째 거에 하나의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씩.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100개가 있으니까 방이 100개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마지막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개 넣을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한 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에 한 개 쓰는데 그 크기가 4씩 쓰는 거지. 4씩. 됐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에러 나지는 않아요. 그 뒤에 있는 변수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묻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옆에 있는 변수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변수인데 안 쓰는 변수가 거기 있었는 거예요. 그럼 안 죽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님 그 이야기 잠깐 내가 다시 해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이야기 들으면 그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현장 가서 프로그램 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야. 다른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뒤에 변수가 이렇게 하나 적혀 있어. 근데 이 변수를 내가 아무리 봐도 안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소스에. 안 쓰네? 왜 적어놨지? 하고 지워. 하고 빌드되는 프로그램이 죽어. 뭐지? 다시 K해서 써봤더니 또 안 죽어.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변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 D 변수에까지 침범이 발생한 거예요. 침범이 발생했는데 K 변수를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걔가 완충 역할을 해준 거지. 근데 내가 K 변수를 지워버리면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게 없어지니까 이 프로그램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사람이 버그인데 확인을 못하고 그냥 냅둔 거지. 그럼 뒤에 오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대로 다시 복원해놓고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프로그램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침범 발생하는데 어떤 변수 때문에 그게 살아남으면 그 변수 안 써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걔가 완충 역할을 하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지. 아까처럼 이렇게 쓰면 죽어야 되잖아요.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만약에 안 쓰는 변수가 이렇게 하나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백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배열이면 앞쪽에 쓰는구나. 이렇게.
얘가 100 위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스택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해 못할 텐데 뒤집어 져 있어요. 메모리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가 101번, 100번에 해당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실제 0에서 99니까 100번은 없는 거잖아요. 100번이면 얘가 100번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소잖아. 주소를 이름을 부여해 놓은 거지만 이 메모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거의 99번 다음에 있는 얘가 100번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렇게 쓰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데이터 변수에 들어가는 거지. 데이터 변수에 5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메모리 침범이 발생했을 때 위쪽이나 아래쪽 변수가 강제로 값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놈들 때문에 그 변수들 때문에 프로그램이 안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터로 쓰는 변수나 임시 변수 같은 경우에 걔가 값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버그가 있어도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거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있는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경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른 언어는 그렇게 지원하는 언어도 있긴 한데 C 언어는 이게 안 됩니다. 소리양. 요런 문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개씩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 개씩밖에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내가 0, 2, 4 넣고 싶으면 0, 2, 4 이렇게 넣고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표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99개라는 뜻인 거죠. 100개가 아니라. 요건 99개잖아요. 100개가 아니라. 0부터 99면 100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헷갈리지. 이건 개수를 쓰는 건데. 98개까지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만들어진 구조화된 언어가 C처럼 다 제로 베이스를 한 건 아니에요. 1부터 100 하는 언어도 있었어요. 아니요, 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100개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우리가 쓰는 이제 앞으로 아셔야 되겠지만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지역 변수를 쓸 때 쓰는데 이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기본적으로 1메가까지 제공이 돼요. 1메가? 1메가바이트. 1메가바이트는 어떻게 돼요? 1024 킬로바이트죠. 바이트로 따지면 1024 곱하기 1024까지 여러분들이 캐릭터 타입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숫자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숫자. 인티저라면 이만큼 못 들어가겠죠. 이 개수만큼. 여기 4를 나눈 숫자만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 다른 변수들도 있잖아. 그 변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 캐릭터, 즉 1바이트 단위로 1024 곱하기 1024 크기의 숫자를 저기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스택이라는 메모리가 1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너무 크게 적는 건 문제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6장 가면 뭘 배워요?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걸 배웁니다. 동적 할당을 배우면 2GB까지 쓸 수 있어요. 스택에 비하면 2048배 크기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뭘 써야 될까요? 그 힙이라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동적 메모리 할당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쓸 때 보면 그래서 실제 동적 메모리 할당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스택을 안 쓰느냐? 아니요, 스택은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비교하냐면 스택은 현금 같은 개념이고요. 현금. 그 다음에 힙은 통장 같은 은행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현금 없으면 안 되잖아요.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물론 요즘은 또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도 사실 은행 쓰는 거잖아요. 은행 시스템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어디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카드 쓰겠다고 하면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현금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금이 완전히 필요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스택이 완전히 안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보통 쓰고 보통 이제 좀 프로그램을 잘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힙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은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표현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0, 2, 4에 6 넣고 싶으면 0, 2, 4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면 나는 좀 짧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연속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대입연산자 연속 표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웃긴 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이거 어색해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어색하지 않잖아요. 연산자 순서대로 적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산할 수 있잖아. 이거 하면 9대잖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또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산자 나열한 거잖아요. 이거 여기 대입하고 이거 여기 대입하고 이거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다 6 들어가는 거 맞아. 맞는데 이걸 또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거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 이거는 나열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 대입이 아니라 그냥 값을 나열하는 거예요. A4에 들어있는 값과 A2에 들어있는 값, A0에 있는 값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쓴 건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쓴 거랑 똑같이 어떤 연산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구분만 짓고 싶다라는 게 컴마예요. 컴마는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가진 것들을 나열할 때 쓰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연산자가 아니라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연산자는 아니에요. 컴마가 이건 연산자가 아니에요. 연산자는 제가 뭐라 했어요? 동사라고 했잖아요. 연산자는 어떤 값을 연산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연산자인 거고, 얘는 구분자에 가까운 거죠. 어떤 것을 구분하고 싶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A 변수 100개 선언, 그러니까 정수값 100개 선언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편집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재미 삼아서 100개씩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힘들죠. 그럼 그러니까 무식하게 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그런 거 똑같아. 뭐 변수 2개 필요한데 굳이 그거를 막 내가 변수 2개 필요한데 굳이 그걸 막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2개밖에 안 쓰는데 뭐하러 굳이 그걸 또 저렇게 배열을 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2개 정도는. 2개 정도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얘는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B는 5, 뭐 C는 6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 값 넣는다고 한번 볼까요? 여기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 값을 넣는다면 자 내가 저기 A 100에다가 다 6을 넣고 싶어. 그러니까 100개 항목에 다 6을 넣고 싶어. 그러면 예, 이렇게 쓰면 미쳐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100개 적는다? 예, 미친 짓이잖아요. 이 100개 적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값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변수를 적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수식이 될 거라서 여기 변수가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0개 다 넣고 싶으면 백이죠. 99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100개 다 6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가 0부터 100보다 작을 때니까 i가 99까지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i가 0부터 i가 99까지 반복할 거였죠. 그래서 99까지 반복하는데 그러면 이 i가 0에서 99까지 바뀌는 값이겠죠. 거기에다가 다 6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을 써야 되는 거예요.
관리 편의상. 왜냐하면 일반 변수를 쓰게 되면 선언만 힘든 게 아니라 실제 쓸 때도 계속 변수명에다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배열을 쓰게 되면 선언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할 때도 여기 뒤에다가 상대 주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대 번호입니다. 상대 거리. 그러니까 주소라는 개념은 절대 번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고, 주소는 절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고, 배열에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부르거든요. 상대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 위치. 여러분들 주민번호는 뭐예요? 절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절대값이에요. 그쵸? 주민번호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학번은 상대번호인 거예요. 상대번호. 그 학교에 대한 번호인 거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1번, 2번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절대번호가 될 수 없는 거지. 상대번호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놈 개념을 인덱스라고 해요. 어드레스는 절대적인 위치를 말할 때 어드레스라는 얘기를 쓰고요. 인덱스라는 말은 상대적인 위치를 따질 때 인덱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위치를 기점으로 내가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0번, 1번, 2번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주소도 0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0번이 절대 위치가 되는 거고, 그 0번 그 위치가 절대 위치인데, 사실 뭐 아까 말했지만 길동 아파트가 있으면 길동 아파트에 0호, 1호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0호가 절대 번지는 아닌 거지. 그 0호는 그 뭐예요? 그 길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번호가 되는 거고, 그 상대 번호가 인덱스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덱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A라는 메모리 그룹에서 0, 1, 2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대 그룹을 이용해서 좀 더 메모리 그룹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배열이라는 문법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죠? 적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쵸? 귀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0값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배열에 모두 0값을 넣고 싶으면 여기다 0이라고 써주면 되죠. 이렇게. 그쵸? 근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에 0으로 채워야 될 경우가 빈번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빈번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매번 이렇게 0을 넣고 폼을 쓰는 거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제공하냐면 데니스 리치가, 사실 C 언어는 데니스 리치가 자기가 쓰려고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쓰려고 만든 건데 표현이 어렵거나 불편하면 냅두겠어요? 당연히 안 냅두겠죠. 자기가 쓸 건데 귀찮은 거나 어려운 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안 냅뒀을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폼을 써야 되는 게. 그래서 애들이 뭘 하냐면 초기화라는 개념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여기 뒤에다가 는이라고 쓰고요. 집합 표현 써서 바로 이렇게 값을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거 100개 찍으려면 너무 힘들겠죠. 이것도 100개 쓰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0 넣고 싶으면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생략형이 적용되어서 저 배열에 모두 0이 채워집니다. 근데 요즘은 뭐 되냐면 요거까지 빼도 다 0 채워집니다. 옛날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돼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적으면 첫 번째 항목만 0이 들어가고요. 그 뒤에 있는 항목들은 0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거지, 사실은 지금은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뭐밖에 못 쓰겠어요. 모든 항목이 다 0으로 채워지는 경우에만 쓰는 거예요. 내가 1을 다 채우고 싶다. 그럼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켜놨더니 요즘 제 블로그에 광고들이 신나게 광고가 달아요. 댓글을 광고들이. 다른 숫자는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도. 내가 만 다른 숫자 쓰면 5 이렇게 쓰면 쓸 수는 있는데 5 이렇게 쓰면 첫 번째 항목만 5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항목은 다 0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략한 건 다 0 들어가요. 그럼 5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고 컴마 찍으면
그 뒤에 안 적은 건 다 0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5 넣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지. 저 포기하고, 초기화 포기하고, 다 5 넣고 싶으면 초기화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 뭐, 결국, 다른 숫자로 초기화할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대부분 0으로 초기화하지.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거를 다 구현하기 싫었던 거예요. 확률이 낮은 것들을 구현해 놓으면 그것도 일이잖아요. 자기가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그런 기능을 만드는 것도 자기 일인 거잖아요. C 컴파일러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봐, C 컴파일러를 만드는 사람, 해석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0 되는 거 말고 1 대기 하고 2 대기 하는 이것도 일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안 쓰는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지. 나한테 왜 시키려고 그래? 이거 이거는 이게 되나? 안 될걸? 되나? 아무 값도 안 들어가겠네요. 에러는 안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에러는 안 나요. 근데 사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요즘은 컴파일러들이 굉장히 허용 범위를 넓게 주고 있긴 해요. 사실은 요즘 이제 계속 컴파일러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옛날에 안 됐던 표현이라든가 아까 그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보면 되기도 하죠.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죠. 정식으로 쓰는 게 다른 개발자들하고 오해가 안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쓰시면 혼나요. 혼나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지키는 건 지키는 게 좋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하철 탔어. 그 보면 노약자석에 앉아도 돼요. 앉아도 돼요. 뭐죠? 분홍색으로 된 의자? 앉아도 돼요. 욕 먹으면 되지. 개념 없다고 욕 먹으면 되지. 그죠? 임산부서. 그래. 임산부서, 그러니까, 앉으면 되지. 욕 먹으면,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키는 게 맞지. 지키는 게 맞지. 그죠? 그래서 사실, 배열을 쓸 땐, 그리고 또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0이 쭉 채워지잖아요. 이렇게 해도 0이 쭉 채워지겠죠. 그럼 얘도 0을 다 채우는 거고, 얘도 0을 다 채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너무 짧게 쓰잖아. 그리고 이 초기화가 되잖아. 요렇게. 그지? 초기화를 문법 쓰면 더 짧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거의 코드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화를 쓰고 초기화라는 문법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내부적으로는 다 대입되는 코드로 바뀌어요. 사실 초기화라는 건 기계어에 없어요. 대입 명령이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초기화 문법이 짧고 간편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더 성능 좋은 문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개념인 거지 성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초기화해서 뭔가 해결하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에 의해서 뭐 초기화로 쓰고 싶으면 초기화로 쓰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화는 제한적이죠. 뭐 할 때 대부분 0으로 채워지는 경우에 쓰는 거지 0으로 안 채워지면 아무 소용없는 문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확실해요. C++를 나중에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C하고 C++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C 언어는 필요 없으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많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안 만들어요. C++는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불편할 만하거나 어려워할 만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 이론적으로라도 필요하다 아니면 뭐 어떤 구색 맞춤이 필요하다 다 만들어 놨어요. 정말 다 있어요. 근데 C 언어는 그냥 뭐 안 쓸 것 같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사실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죠. C 언어는. 근데 C++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C 언어하고 C++하고 문법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쵸? C++가 할 게 훨씬 많아요. C에 비하면 한 10배도 더 커요. 10배가 뭐예요? 10배 이상 커요.
근데 제가 C++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하루 만에 끝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쓰는 건 안 가르쳐요. 그 나중에 쓸 때 배우면 되는 거고, 안 쓰는 거 배워서 뭐 하겠어요. 쓰지 않는 표현이나 잘 안 쓰는 표현을 가르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C++ 공부할 때 그냥 일반 책 사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제 그 블로그에 보면 김성님의 C++ 이야기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만 아셔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특히 MFC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알아도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문법들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그때 배우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간이 벌써 9시 8분이죠. 아까 내가 10분에 끊는다고 안 했어요? 그죠? 예. 17분. 아, 그쵸.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저 잠깐 인코딩 할 테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세요.